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상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82년의 생애 동안 부와 명예를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순함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리고 성찰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톨스토이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다고.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삶의 지혜를 찾아서 말입니다. 1828년 러시아의 한 귀족 가정에서 톨스토이가 태어났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아나라는 아름다운 영지. 그곳에는 넓은 들판과 숲, 그리고 수많은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9살의 아버지를, 그보다 먼저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친척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와 신분은 있었지만 사랑과 따뜻함은 부족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는 방황했습니다.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중퇴를 선택했습니다. 젊은 톨스토이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박과 술, 그리고 향락. 귀족 청년들이 그러하듯 그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물 쓰듯 했고 밤마다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일기를 보면 그 화려함 뒤에 깊은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파티가 끝나고 홀로 남았을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웃음 뒤에 슬픔이 있었고 흥분 뒤에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851년 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코카서스 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크림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을 목격했고 인간의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병사들의 용기와 동료애도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부와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가? 전쟁터에서 그는 처음으로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방황의 시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공허함을 느끼는 시간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 하지만 톨스토이가 보여주듯이 방황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톨스토이의 방황은 결국 그를 진리로 이끄는 여정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농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농노들. 그들은 톨스토이의 소유였습니다. 처음에 톨스토이는 그들을 그저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가난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글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들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귀족들보다 더 진실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허세가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었고
그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단순함 속에 있다는 것을. 1862년 톨스토이는 소피아 베르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16살 어렸지만 똑똑하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후 톨스토이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인류 문학사의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 사랑, 죽음, 그리고 역사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작품을 쓰는 동안 톨스토이는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나 카레니나를 썼습니다. 사랑과 배신, 사회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 이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명성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톨스토이는 다시 한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무렵 그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명성도, 부도, 가족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론적 위기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농민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단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들은 신을 믿고 서로 돕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답은 복잡한 철학이나 거창한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단순함, 사랑, 그리고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의 옷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연회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농민복을 입고 직접 밭을 갈고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부인과 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물질적 소유를 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참회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종교적, 철학적 저작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영혼과 도덕을 탐구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회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50대에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을 더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물질이 아닌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십시오.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톨스토이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소피아와의 관계는 복잡하고도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4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5명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갈등, 이해와 오해가 공존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원고를 정서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원고를 7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그녀 없이는 그 위대한 작품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회심한 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톨스토이는 재산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아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단순한 삶을 원했습니다. 소피아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일기에는 아내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고 소피아의 일기에도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늦은 나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보는 것이다. 그는 소피아의 헌신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톨스토이에게는 가족 외에도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가들, 사상가들,
젊은 학생들, 그리고 평범한 농민들까지. 그는 모든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농민이든 귀족이든 그에게는 모두 소중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농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직접 교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톨스토이를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순수함을 보았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고민을 상담하는 편지, 조언을 구하는 편지, 감사를 표하는 편지. 톨스토이는 가능한 한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톨스토이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농민을 찾아가 간호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삶은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친구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와 소피아도 그렇게 48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손을 내미는 것, 미소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함께할 때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절반이 된다. 여러분, 오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전하는 2번째 지혜입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목격했고 자신의 5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1886년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중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한 평범한 관리의 죽음을 다룹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가족. 하지만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후회는 없겠습니까? 톨스토이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이런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50대의 위기 때 그는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언젠가 끝나기에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짧은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3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그는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것을.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에 쉽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죽음도 그와 같다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선행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우리 자신도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게 한다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미루어두었던 일들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톨스토이는 82세의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의 갈등을 견딜 수 없어서 그는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병이 깊어져 작은 기차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톨스토이는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그의 무덤은 야스나야 폴야나의 숲속에 있습니다. 비석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단순한 흙무덤입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하지만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톨스토이가 전하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톨스토이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들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명언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돈, 명예.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었습니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낀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복잡한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명언. 모든 위대한 변화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늙었어.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톨스토이를 보십시오. 그는 50대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족에서 농민처럼 사는 사람으로,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는 변하고 싶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것.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열립니다. 세 번째 명언.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하다. 이것은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부나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작은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 어려울 때 서로를 지지하는 것. 이런 평범하지만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작은 갈등 때문에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래된 서운함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치유합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네 번째 명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라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이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5번째 명언. 인간의 유일한 의미는 자기 안에 영혼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더 이상 배울 것도 할 것도 없어. 하지만 톨스토이는 82세까지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영혼의 불을 지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육체는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관찰하거나 무엇이든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6번째 명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철학의 핵심입니다. 사랑. 이것은 로맨틱한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것,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외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 기억들이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작은 친절로, 따뜻한 미소로.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사랑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톨스토이의 명언들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성찰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도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의미 있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는 오늘 톨스토이의 삶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의 방황과 회심, 그의 사랑과 갈등, 그의 성찰과 깨달음. 톨스토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다고. 70대에도 80대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관계라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친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단순함 속에 행복이 있다고. 복잡한 것들을 놓아버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하나를 정성껏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톨스토이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가족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자연 속을 걸으며 성찰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무엇에 감사한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의미 있게 살았는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는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있다. 그는 82년을 살았습니다. 긴 생애 동안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갈등.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십시오. 더 사랑하려 노력하십시오. 더 감사하려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늙지 않는 삶.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톨스토이와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이 늙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